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믿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가끔은 바로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기술과 사람 사이의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클로드 블루. 들어보셨나요?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퍼지고 있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이제는 AI 때문에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사람 대신에 AI랑 너무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생기는 새로운 종류의 우울증이래요. 정말 시대가 변하긴 했네요. 그런데 서머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요. 이게 단순히 개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AI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느끼는 그 묘한 슬픔. 나보다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은 AI를 보면서 느끼는 좌절감. 심지어는 AI를 잠깐 못 쓰게 되면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까지. 어때요? 이거 완전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머님 글을 읽다가 진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말이죠.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 둘 때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수는 어땠을까? 저 수는 어땠을까? 막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AI가 딱 등장하고 나서 이 문화가 거의 사라져 버렸대요. 왜냐? 그냥 혼자 AI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바로 알려주니까요. 효율은 엄청나게 올랐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고민하던 그 연결고리가 툭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과연 우리를 연결해 주겠다던 그 기술이 실제로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일단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의외일 거예요. 바로 오렌지 캐러멜 이야기입니다. 네? 갑자기 웬 오렌지 캐러멜이냐고요? 맞아요. 좀 뜬금없죠? 그런데 믿어보세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기술 때문에 느끼는 고립감을 극복할 첫 번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채호를 보니까요. 가수 나나 씨가 처음에 오렌지 카라멜 제안을 받고 진짜로 도망을 갔었대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요. 그 컨셉트가 자기랑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강력한 거부감,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나나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거부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싫어했는데 무대에서 팬들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콘셉트를 온전히 즐기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건 아니야 라고 저항하는 걸 한번 받아들여 보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우리도 기술 시대의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나도 모르게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렌지 캐러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인간관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루제토라는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에 이 로제토 마을의 사망률이 주변 다른 마을보다 무려 50%나 낮았대요. 50%요! 특히 놀라운 건 55세 미만 주민 중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장병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책 다정함의 과학에 따르면 이 비결을 찾으려고 정말 모든 걸 다 파헤쳤어요. 식단은 어떤지, 운동은 하는지,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엄청 먹고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유전적으로 특별한 것도 전혀 없었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은 엉망이었던 거죠.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이 마침내 찾아낸 정답은 바로 마을 그 자체였어요. 이 마을은 여러 세대가 한 집에 같이 살고 길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수다를 떨고 누가 어려우면 다 같이 도와주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범죄도 거의 없었고요. 바로 이 강력하고 끈끈한 공동체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건강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시간이 흘러서 젊은 세대들이 대도시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 끈끈했던 공동체 문화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971년에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45세 미만 주민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90년대가 되니까 심장마비 발생률이 다른 마을이랑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 건강이라는 기적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이 인간관계의 힘, 이게 단지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모두가 아는 기업, 애플을 한번 볼까요? 그 엄청난 팬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책 커뮤니티 전략 바이블 보면요.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IT 회사들은 고객 지원을 그냥 귀찮은 비용 정도를 생각했대요. 그런데 애플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고객을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로 본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제품 좋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고객들과 직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앨런 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보니까 고객들이 이미 PC통신 게시판 같은 데서 애플에 대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회사가 직접 나서서 고객들이랑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회사 안에서는 반대가 엄청 심했대요. 하지만 결국 그걸 뚫고 애플 이용자 그룹 커넥션이라는 공식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앨런 린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술이 온통 기계 이야기뿐이던 시절에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갖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애플은 그냥 더 좋은 기계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팬덤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AI 때문에 우울해지는 클로드 블루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제토 마을의 이야기와 애플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자신을 재창조하거나 아니면 아예 미래를 발명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냈다는 뜻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재창조해야 하는 건 뭘까요? 더 뛰어난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여기 아주 희망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머님의 글을 보면요. 요즘 일본에서는 창작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AI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대요. 이 AI 툴은 어떻게 써야 더 좋을까 서로 물어보고 배우는 거죠. 혼자 AI랑 씨름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AI 때문에 사라진 바둑 커뮤니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움직임인 셈이죠. 사람들은 기술 발전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관계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 기술을 잘 쫓아가는 것뿐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앞으로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